네,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십니다. 이틀 동안의 에이펙이 오늘 막을 내렸는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다행이고 네. 마음도 쓸어내리고 또 뿌듯함도 한껏 고무되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눈물이 쏟아났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보니까 뭐 외신의 평가도 너무 좋고 네. 로이터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세계적인 외신들이 다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고 성강을 평가했고 유일하게 회담에 대해서 얼굴 찌푸린 쪽은 이제 국민의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질투? 네, 심지어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핵 건조함 승인 관련해서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또 공개적으로 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참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건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하는 불법 위헌 위법한 계엄으로 인해서 엄청 위기를 겪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5개월도 안 됐어요. 그 가운데 치러낸 세계 속의 행사입니다. 예. 제가 요 시청 부근에서 장사하는 분, 자영업하는 분을 최근 만났는데 불법 계엄이 터진 이후로 손님들이 밥을 먹으러 안 온다. 그만큼 공무원분들도 기업을 하는 분들도 불안하고 초조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조금 나아졌다가 최근엔 분위기 너무 좋다라고 직접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한미 관세 협상이 정말 너무 선전하고 그런 평가를 봤을 때 저 자리에 윤석열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것과 함께 큰일 날 그렇죠. 뻔했어요. 두 번째로는 본인이 스스로 그런 친일 구테타를 일으키고 스스로 이 자리에서 떠나 이유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를 창출해내고 그리고 우리 온 국민과 함께 온 마음을 모아서 지금 에이펙을 잘 치러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덕분이다. 윤석열이 큰일 했습니다. 자진적으로 나가주었기 큰일 때문에 우리가 네. 지금 이렇게 국격이 높아졌다.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에이펙을 치렀다. 네, 네. 윤석열 덕분에. 네, 저희 영상 짧게 보고 올 텐데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에이펙 세션에서 리트리트 회의 개회사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 리트리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제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펙은 지난 수십 년간 당면한 현 세계 경제의 과제들을 해결할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이 자리에서도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는 AI 정책 교류와 AI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역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에이펙 회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한한 혁신을 공동 번영으로 꽃피우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위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 차원의 공동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아우를 포용적 성장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구 문제 대응 방안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오늘 이제 폐회를 하면서 경주 선언이 한 목소리로 결정이 돼서 나왔다는 것도 큰 성공적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AI 관련한 이제 그 발표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 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관련해서 명문화한 최초의 발표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우리 에이펙을 전반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장면들 또 평가들을 두 분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일단 이제 두 가지 장면이 인상 깊었는데 예. 첫 번째로는 단연 근관이 아니겠나. 신라 금관.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돌아가면서 신라 금관 잘 챙겨 이렇게 얘기를 5분마다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요. 어디 있는지 지금.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존중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엄청 기뻐했다고 하죠. 지금 2주 전에 트럼프가 본인 SNS에 왕관 쓴
모습을 전투기 탄 자기 왕관 쓴 그런 그거, 예, 것을 올리고 예, 나서 예. 굉장히 그 미국 내에서 뭐 조롱하듯이 노킹스 시위가 엄청 한창이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신라금을 우리 왕관을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댓글에 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국인들은 참 어린애를 잘 다룰 줄 안다. 뭐 이런 댓글도 많은 어린애.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왕관을 좋아하는 이 트럼프에게 굉장히 적절한 선물이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왔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쪽에서도 이 핵 추진 맞아요. 잠수함을 하려고 그리고 이게 굳이 핵 추진 잠수함 지금 이것이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뭐 이런 논쟁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뭐 제철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이 핵 원자의 선언이라던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핵 추진 잠수함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금 이게 일사천리로 추진이 된 건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년 수건 사업이었대요. 22년. 22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금관을 선물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는 속보를 보니까 바둑판을 선물했는데 맞아요. 저는 이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서도 너무 잘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문화가 굉장히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이제 영화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예. 그러한 심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역사와 고도의 비유가 발달한 동양문화권의 대표적 국가잖아요. 예. 바둑을 놓듯이 이것을 새롭게 관계를 풀어간다는 의미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선물 받았던 바둑알을 다시 놔달라라는 오. 고도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대통령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 협상단이 얼마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맞아요. 말했다는 거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요. 윤석열 정부 때 기업인들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부산 그 떡볶이 엑스포 먹고. 실패한 거를 만회하려고 회장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떡볶이 먹이고 기억나요. 예, 그리고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서 강제로 술 먹여서 구토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 바가 정말, 있는데 예. 더 웃긴 건 그 뉴스가 나오는데 누가 이거 발설했냐고 발설자를 찾아라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부 대변인 말씀 중에 만약 지금 윤석열이 협상을 이끌었다면 어땠을까 참 상상도 하기 끔찍한데 싫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먹사니즘, 잘사니즘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김민석 총리하고 캐나다 총리하고 장영실함 그 현장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지금 차세대 잠수함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K방산이 이제 북미로도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왜 가능성이 높냐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기 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에이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리 없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김민석 총리 역할도 굉장히 컸다.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때요. 김민석 총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1번 넘게 경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습니다. 세심이 생겼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세심한 면면들이 뭐 지금 오늘 이제 시주석에 선물도 얘기 그렇죠. 있었지만 뭐 만찬 그 메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살폈지?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저는 또 재밌었던 부분이 트럼프가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서 걸어가는데 트럼프가 좋아하는 YMCA를 지금 올렸다. 와, 그것도 얘기를. 진짜 예. 뭐 다른 것도 다 이해되지만 와, 저런 것까지 신경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세심했어요.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가.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황남빵 잘 먹었다고. 황남빵도 네. 이제 그 보자기에 가쁜 싸서 거래요. 네, 보자기에 싸서 선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 문화가 왜 음식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눈다 이런 걸 예. 아주 너무 잘 포착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김민석 총리님 이제 언급을 한 거는 요즘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김민석 총리님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대통령님이 돋보여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협상의 가장 주인공이고 총리님은 지금 에이펙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다자외교 무대를 너무 잘 준비한 거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어허. 김인석 총리가 이 K컬처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사실 제가 국정기획이 있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고생한 총리님도 참 큰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한복 외교 이번에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김건희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는데 말도 마세요. 이게 한복을 입으시는 게 한복 관계자들의 부탁이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었고 우리나라 또 K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어제 만찬 자리에서 김혜경 여사가 입은 그 한복이 굉장히 짙은 녹색의 다홍색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 넥타이에 색을 그대로 입혀서 금박이 있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또 잘 어울려서 맞아요. 진짜 보기가 숨은 너무 1등 좋았어요. 공신들이 참 많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공적으로 예. 아니 이 보면서 우리가 다 느꼈던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또 다 느끼면서 또 전율과 희열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 세계의 주요국들 외국인들을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합의된 적 없는 그런 의제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선보이고 뭐 이런 아하. 것들 그리고 예. 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도 해소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세심하게 기획하고 그리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에이펙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경주에 하기 가기 전에 혐중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부딪히지 않을까 어떤 큰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진공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위대가 있긴 있었지만 그런 것도 너무 잘 대응했고 또 하나는 경주 시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하고 질서 있게 이 모든 행사를 함께 주도해서 같이 치러졌다는 그런 의미도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거 하나하나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다 고마움을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쇼츠님께서 옐로우 엘펀님께서 김민석 총리는 일부러 자리를 비우고 부산에 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쇼츠님도 정말 대단하다. 할로윈데이라고 막차 타고 이태원 넘어온 거 보면 대단하시다. 뭐 이런 말씀. 부산에 내려가셨었군요. 미중 회담 챙기러 가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뭐 김인석 총리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한덕수 너무 비교가 비교되지 되죠, 않습니까? 또. 누가 정말 현장에서 국민을 챙기고 누가 정말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총리인지를 이번엔 너무 잘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바쁜 와중에도 이태원 참사 가족들 잘 위로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 총리님도 참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더 놀라운 건 사실 그냥 행사만 한 게 아니에요. 정상회의 이 큰 행사만 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 한미 관세 협상을 또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젠슨 황으로부터 GPO 26만 장 받은 것도 대단한 성과죠. 네, 엄청난 네. 성과였거든요. 예. 그 AI 이니셔티브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말씀하는 모방을 넘어서 창조로 추격자에서 선도자라는 이 말이 이번에 GPU 확보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난 거죠. 네.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AI의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간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에 젠슨 황을 통한 GPU 확보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한 점은 뭐냐면 대통령께서 혁신을 통해 포용 성장을 이끄는 AI 기본사회의 원칙을 다시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앞으로 에이펙이 거론할 방향에 있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성장도 이끌지만 양극화라든가 일자리 감소를 비롯한 공통의 의제를 대한민국이 끌고 나갔다라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뭐 김대중 대통령님 물론 너무 잘하셨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이끌고 갈 만한 의제를 이렇게 화두를 잡고 끌어간 얘가 그렇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가장 핵심 철학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에이펙의 공통 의제로 결국은 만들어냈다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하고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젠다를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맞아요. 중요한 아젠다를. 아니 이 GPU 관련해서 두 분의 언급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젠슨 황은 네. 세계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산업 역량을 지닌 나라는 한국 말고 한국이다. 없다. 예. AI 혁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원 열정 덕분에 한국은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한껏 높여줬고 예. 그리고 또 우리 AI 수석이죠. 하정우 수석은 뭐라고 했냐면 미국, 중국 다음에 전 세계 3위다. 우리 3위예요. 그리고 그렇죠. 3위 됐어요.
그래서 이 GPU AI 모델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철강, 뭐 반도체, 조선, 포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갖춘 곳이 바로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아하. 이 지금 대통령의 지원으로 그리고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젠슨 황은 사실 그 AI 관련한 강연을 하려고 초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치맥이 너무 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치맥 회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치맥 문화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바나나 우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홍보를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치킨값을 내느냐, 누가 닭다리를 제일 먼저 먹었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AI의 어떤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고 가는 대표적인 인물인 젠슨 황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해서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CEO 3명이 만나서 치맥 회동을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죠. 예. 사실 이런 회동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의미 측면에서 겸재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픈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 AI 논의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에이펙을 통해서 그것을 성과를 거둬냈다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님께서 100점 만점에 150점이라고. 150점도 부족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폐막을 공식 선언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발언들도 되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나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경주 에이펙 상징물이 나비 평화 연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 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얘기를 한 것도 보이고요. 사실은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경주 나비가 선전까지 날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라 제가 아까 왜 중국이 고도의 비유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적인 측면, 그래서 나비 함께 날다. 한국의 한중 문화로도 같이 교류를 하고 아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만찬장에서 왜 나비한 공연도 공연했어요. 펼쳐지고 예. 이게 굉장히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나비 프로치를 오늘 왜 맞아요. 나비를 안 오늘 하고 오셨어? 네. 어쨌든 시주석께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찬장소에서 나비가 날았는데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나비가 선전, 그러니까 차기 에이펙 정상에 개최지거든요. 중국까지 날아와 노래하면 좋겠다라고 아, 이렇게 말씀을 시적으로. 드렸다고 이 대통령이 그런 말을 이제 서로 주제로 오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하단연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나치게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었고 예. 그렇다 보니 협중 문화가 만들어진 것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노골적으로 콕 집어서 말도 안 되는 법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뭐 나비, 황남빵 이런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우리가 왜 얼음 깬다라는 영어로 아, 표현 쓰잖아요. 얼음 깬다. 얼음을 깬다는 딱 표현을 좋다. 씁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굉장히 어떤 품격을 갖춘 정상들끼리 이렇게 잘 대화를 하면서 어쩌면 이걸 보는 많은 한중의 국민들이 그리고 한중의 기업인들도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구나라는 안심을 하는 계기였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뭐 폐회식 때 서로 나눈 대화는 아니지만 이제 폐회 선언을 하고 의장직을 인수를 하면서 했던 그 말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아서 이어진 한중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시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에 이제 국빈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속보가 왔는데 네, 궁금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1시간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전략적인 소통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방에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동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제 구조,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했다. 네. 그리고 시진핑은 국빈 방한한 거 기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 중한 관계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중한 관계 발전이 양국의 이익,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방금 끝났기 때문에 속보가 계속 뜰 것 같습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에이펙 마무리 이후에 가장 큰 행사였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 사실 주요한 의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의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거 들어오는 족족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이펙 좀 마무리를 조금만 할게요. 폐회식 때 보면 정상들 간에 사실 다 같이 21개국 또 나머지 뭐 관계자들이 서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그 옥색 목도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옥색 목도리를 두르고 섰는데 거의 무슨 한복 두루마기 걸친 것 같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맞아요. 뒤에 배경하고. 네. 이게 원래 이 에이펙에서는 주요 정상들이 각 국의 정통 의상을 입는 그런 아, 전통이 원래 그렇군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1993년 시애틀 에이펙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정상들에게 가죽 자켓을 선물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에이펙에서는 어떤 주최국의 전통 복장을 입는다던가 이렇게 전통 복장을 입는 것이 뭐랄까 상징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그렇군요. 근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런 정상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 가장 최근이죠. 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는 전통 복장을 입지 않고 페루에서는 무슨 모자가- 스카프만 걸치는 그랬군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 네. 이번에도 옥색 스카프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옥색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첫 해외 순방을 갈 때 김혜경 여사가 입은 원피스 색깔이 옥색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색깔을 스카프 대신 스카프 모형으로 이렇게 두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 옥색 스카프를 두른 이 정상들의 모습을 보니까 또 한국에서 경주에서 큰 행사를 치렀다라는 것이 또 실감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뒷 배경도 이제 경주의 모습, 불국사나 뭐 이런 모습들을 했고, 그 앞에 약간 이제 두루마기 옥색,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색깔의 이 목도리를 걸치니까 그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왜 가곡에도 나오잖아요. 그네라고 세모시 옥색 치마. 그 이제 부르셔도 옥색인데 됩니다. 너무 잘 구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회복, 성장, 평화를 의미하는 고귀한 색이고, 거기 그 엠블렘을 금박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은 신라 시대 금관 때문에 이제 금색을 요번에 굉장히 많이 상영했잖아요. 네. 그 금박 기법으로 입혔다고 하는데, 목도리도 친환경 소재.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내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전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썼었고, 이 회복, 성장, 평화는 에이펙이 공동으로 추가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엄 이후 이재명 정부가 세웠던 핵심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그것을 다시 국민들이 함께 누리는 성장으로 이끌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까지 이끈다가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도의 어떤 핵심 아젠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완전히 복귀한 대한민국이 이제 에이펙을 이런 의미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미를 참 잘 담아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경주 선언도 잠시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사실 이제 경주 선언이 만약에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전쟁 속에서 자유무역 뭐 이런 게 공정한 뭐 이런 게 들어가느냐, 뭐 그게 이제 가장 이슈였었는데 채택이 됐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일단 그 경주 합의문에서는 최초의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그 최초로 AI 이니셔티브, 이게 에이펙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 비전이고,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그런 AI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AI 기본사회 구현, 뭐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발전해서 공동적으로 협력해 나가자, 아주 굉장히 놀라운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또 문화 창조 산업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도 에이펙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도 많고 기대가 컸는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최초로 합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시진핑의 어떤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시진핑도 굉장히 사실 우리가 어색한 일이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주도로
자유무역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자국 보호주 오히려, 무역으로 예. 지금까지 일관했었는데 거꾸로 세계 두 바뀌었어요. 정상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색한데 근데 이 시진핑도 다음 내년 에이펙의 주재국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전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1980년 덩샤오핑 주도로 그 신진이 경제 특구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중국 개혁 개방 정책에 성공한 도시 그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진이 어디냐면 화웨이 그리고 우리 전기차로 유명한 그 비아디의 그 첨단 기술을 상징하는 그런 대기업의 본사가 바로 이 신진에 그렇군요.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적인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바로 시진핑, 중국, 우리가 하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이고 또 사실 트럼프는 이런 협약의 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충실히 챙기면서 다음은 우리 나다라는 어떤 지도자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봐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경주선언이 에이펙 회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만큼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저는 사실 이번 에이펙 앞두고 한미회담, 한중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교를 본인들의 정치적 이용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이유가 지나치게 친미적인 그리고 중국을 혐오하는 듯한 거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기업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도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요. 핵참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얻어냈습니다. 한중 간에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중국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용주의 외교가 뭔지를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AI 대전하는 세계적 과제잖아요. 이걸 대한민국이 끌고 갔다는 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GPU 확보하고 예. AI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내용을 경주 선언에 넣은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전 세계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의 국면에서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이 정말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화백 정신 이게 신라의 화백 정신을 강조한 거잖아요. 이 화백 정신이 원래 이제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신라 왕국에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꼭 의견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만 그 다른 의견 속에서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그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화백 정신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의 시대일수록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화백 회의라는 것을 꺼냈는데 저는 뭐 화백 회의도 그리고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K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이 10년 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그런 게 줄어들고 이해도는 높아졌지만 그래도 경주라는 곳이 또 세계 각국 정상들과 그리고 세계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곳이기도 한데 한국이라는 곳이 이런 나라야? 천년 고도의 나라야? 예전에 그 경주에서 그 이런 뭐 금관이라던가 화백 정신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꼿꼿하게 지금까지 전해져 온 그런 유수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야? 이런 것들도 같이 강조하면서 다시 세계에 전파하고 알린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뭐 연대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경주의 그리고 천년 고도의 문화 또 같이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 K컬처 얘기하시면서 K컬처의 최고봉은 무엇일까라는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뭘 것 같습니까? K컬처의 최고봉. 뭐 많은 사람들이 K팝, K무비 얘기합니다. 다 맞는데 K민주주의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내란을 극복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문화,
K민주주의야말로 K컬처의 최고봉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이번에 경주 에이펙에서 너무 잘 실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앵커님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 나 진짜 국뽕이 이게 막 어깨 대통령 잘 뽑았다는 어깨, 생각 드시죠? 어깨, 예. 네,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이 회의 장소 이름이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 장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화백정신 설명을 했었는데 연대 협력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풀어야 될 공통된 의제가 있다라는 점을 화백정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너무 잘 풀어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각 정상들이 물론 각자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풀어가야 될 정신을 우리가 공유할 때 화해, 번영, 평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 말씀을 너무 문학적으로 오. 그리고 사람들 고개 끄덕이게 우리의 역사를 입혀서 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기획 쏙쏙 들고요. 들어왔어요. 대통령 너무 수고하셨고 이런 대통령을 만든 우리 국민들 너무 수고하셨다. 맞아요. 우리 제가 셋 다 왜 다 눈물이 그래서 눈물이 오프닝에서 나니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계 속의 영웅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맞아요. 국민이 네. 만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냐면은 어. 이 길거리에서 한밤중에 이 형광봉을 들고 집회했던 추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거리를 도는 집회를 할 때 제일 앞에 휠체어를 탄 이 장애인 분들이 시위를 제일 앞에 서겠다고 하셔서 제가 사실 위험하지 않겠어요라고 하니까 우리가 앞에 서야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을 오히려 공감할 거다. 라는 말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가슴이 찡했던 생각이 나고요.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집회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를 만들어준 거예요. 시민들이. 역시 그리고 이 엄마가 아니다, 난 이 아이랑 끝까지 가고 싶다 해서 했던 그 현장이 제가 생각이 나서 울컥하셨구나. 좀 울컥합니다. 이거 우리 이상태님께서 K 키세스도 키세스 맞습니다. K 키세스도 예. 중요하죠. K 뉴스 토마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 국민이 거의 매일같이 광화문 앞에서 그 집회를 했던 게 1년도 안 됐어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에이펙을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니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이 민주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를 세우고 나서 에이펙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뉴스가 곧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그랬을 때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정말 거기 현장은 엉망진창이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 엄청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세팅되고 구축되고 그런데 그 와중에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면서 세계 정상들의 모든 마음속을 또 쏙 사로잡는 그런 일들까지 이 단기간에 해왔던 그런 이재명 정부 관료들의 어떤 전문성 멋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네, 고생하셨습니다. 청담님께서 솔직히 자부심이 생겨나고 국격이 훨훨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눈물 납니다. 옐로우님께서 행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